듣고 있나요? 라디오 6. 지친 그대 꿈을 꾸어요. 여기는 라디오 6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아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 한인 라디오 방송 FM 96.1 라디오 6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색깔 있는 신문 코리안 뉴스. 바른 뉴스를 보는 것, 가짜 뉴스를 알아내는 것, 내 주변을 보살피는 것, 내 나라 밖을 살펴보는 것, 지구를 건강하게 물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시작해야 가능하다는 것. 바른 사람을 위한 젊은 신문 코리안 뉴스. 뉴욕에서도, 포틀랜드에서도, 우리의 식탁에서도 콩으로 만든 요리가 대세가 된 건 다 이유가 있지.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내 몸도 지구도 건강해지니까. 요즘은 이런 식. 나를 위해, 지구를 위해. 바른 먹거리 풀무원. It's a new day. Your new normal is now. Why wait? Make this day the day to be empowered towards a brighter future with Selk College. With career-focused programs in digital marketing, live-in caregiver childcare, supply chain management, postgraduate nursing, and more. Why wait any longer? Study now and work with one of our many paid co-op programs. Study online or on campus at sclcedu.com. 안녕하십니까. 유아진입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캐나다 군인들이 대대적인 급여 인상과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연방정부는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국방 예산을 확대하고 정규군과 예비군 모두의 급여와 수당을 크게 올릴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국방부 발표에 따른 것으로 급여 인상은 2025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됩니다. 급여 인상폭은 계급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하위 계급인 사관 후보생과 하사관, 일반 병사 등은 가장 높은 인상률을 적용받아 정규군은 최대 20%, 예비군은 13%의 급여가 오릅니다. 지휘관급과 중령은 13%의 인상폭을, 해군 대위와 육군 대령 이상은 약 8%의 인상을 받게 됩니다. 급여 인상 외에도 군인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추가됩니다. 첫째는 새로운 연간 군 복무 보상금이 도입되는데 이는 근속 연수에 따라 연금에 반영되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며 5년에서 10년 근무자는 약 $2,000, 21년 이상 근무자는 최대 연 $6,0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잦은 전출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출 수당이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가족 단위 전출 시 한 달 급여가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첫 3번의 전출에 $13,500,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전출에는 $20,050, 그 이후에는 $27,000가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특정 직군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 군인에게는 보너스가 지급됩니다. 기본 훈련 완료 후 $10,000, 직무 자격 취득 시 $20,000, 그리고 첫 계약 완료 후 재계약 시 $20,0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관과 훈련 지원 직원들에게도 별도의 수당이 제공됩니다. 이번 급여 인상 및 혜택 확대는 캐나다 군인들의 헌신에 보답하고 안정적인 군 생활을 보장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데 국방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캐나다군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보와 주권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번 투자를 포함해 총 $90억 이상을 투입해 군의 현대화와 준비 태세를 강화할 계획인데 이는 나토가 요구하는 국방비 지출 목표인 국내 총생산, 즉 GDP 2%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조치로 캐나다군은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동기부여된 환경에서 근무하며 국방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브레이크 소프트웨어 문제로 인해 6만 대가 넘는 포드 차량이 대규모 리콜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번 리콜은 전자브레이크 부스터 모터가 작동을 멈추면서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심각한 안전 문제가 우려됩니다. 캐나다 교통청은 지난 6일 이번 리콜 내용을 발표했는데 문제의 핵심은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전자브레이크 부스터 모터가 예기치 않게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이 필요하게 되며 제동거리가 길어져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리콜 대상 차량은 2025년형 포드 브롱코, 포드 익스페디션, 포드 F150, 포드 레인저, 그리고 링컨 내비게이터입니다.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는 제조사로부터 우편으로 리콜 통지를 받게 되는데 포드는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며 운전자는 별도로 정비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차량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선 업데이트가 불편하거나 추가적인 점검을 원할 경우 가까운 포드 딜러샵을 직접 방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캐나다 교통청은 브레이크 문제가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리콜 통지를 받은 차량 소유자들이 지체 없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완료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리콜은 운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선제적 조치인 만큼 차량 소유자들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리콜 대상 여부는 포드 공식 리콜 웹사이트에서도 차량 식별 번호를 입력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위찬 퍼스트네이션과 연합 퍼스트네이션들이 리치몬드 일부 지역과 프레이저강 일부 구역에 대한 법적 권리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캐나다 내 사유지 소유권보다 원주민 토지권이 우선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첫 사례가 될 수 있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법 전문가들은 이 판결이 향후 다른 토지 분쟁과 투자, 부동산 시장, 그리고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BC주 대법원 판결은 코유찬이 전통적으로 소유해온 총 1846에이커 규모의 땅에 대한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이 규모는 밴쿠버 스탠리파크의 거의 2배에 달하며 해당 지역에는 프레이저 강변의 산업시설과 에너지시설, 그리고 일부 주거지와 농지가 포함됩니다. 법원은 원주민 토지권이 기존 사유지보다 우선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기존 사유권을 당장 무효화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유지 소유자들은 즉시 토지를 잃지 않으며 향후 협상이나 추가 소송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판사는 원주민 토지권은 헌법상 보호받는 선행 권리이며 사유지권은 그 위에 임시적으로 존재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캐나다 법률 체계에서 원주민 토지권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밴쿠버 예일타운 주민들이 지난 금요일 오후 갑작스럽게 커피색으로 변한 수돗물 때문에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시모와 퍼시픽 등 예일타운 전역에서 주민들은 옅은 흐림부터 진한 갈색까지 다양한 정도의 혼탁한 물을 목격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밴쿠버시는 지역 내 진행 중인 공사가 이번 수돗물 혼탁의 원인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이번 현상이 배관 내 퇴적물이 움직이면서 발생한 것이며 최근 수요 증가와 배관 내 물 흐름 속도 변화가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변색된 물이 반드시 오염되었거나 안전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하며 주민들의 불안을 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주민들은 불안함과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주민은 지금은 물이 깨끗해 보이지만 최근 목이 심하게 아팠다며 건강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돗물 배관 내 퇴적물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일시적인 흐름 변화로 인해 혼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시간이 지나면 물은 자연스럽게 맑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밴쿠버시는 주민들에게 수돗물 문제가 발생하면 311 또는 밴 311 앱을 통해 신고할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시는 주민들의 신고와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에서 61세 청소 노동자가 근무 중 쓰러져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동료들은 과도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 환경이 죽음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대학과 계약업체에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청소 노동자로 일하던 쿠루비르 카일라 씨는 평소 다리 통증을 앓으면서도 성실하게 일했던 직원으로 갑작스러운 죽음에 동료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동료들은 최근 2년간 청소구역이 넓어져 업무 부담이 가중됐고 카일라 씨가 평소 겪던 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도 부족했다고 주장했는데 그들은 카일라 씨가 고용 불안과 언어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지 못했다고 전하며 열악한 근무 환경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 측은 사망이 근무 환경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현재 BC 검시청과 워크세이프 BC가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동료들과 학생, 교직원 단체는 대학 측에 직접 고용과 근무 환경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일하는 청소 노동자들의 현실을 드러낸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학과 계약업체, 노동조합의 책임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리시가 북미 최초로 공원 내에서 스포츠 장비를 무료로 대여해주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비용이나 장비 부족으로 인해 운동을 즐기기 어려웠던 시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서리시가 점프스타트 재단과 이큐입 스포츠와 협력해 진행하는 것으로 시민 누구나 쉽게 스포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서리시는 연중 운영되는 30개의 셀프 서비스 장비 대여소를 20개가 넘는 공원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대여소에는 다양한 스포츠 용품이 비치되는데 장비 대여는 휴대폰에 전용 앱인 이큐입을 설치하고 잠금 해제 기능을 사용하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무료 스포츠 장비 대여 서비스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참여를 동시에 촉진하는 혁신적인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아진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 KTV